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백세 건강 길잡이 튼튼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카메라를 켜기 전에 마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얼마 전에 저랑 둘도 없는 친구 경자 씨를 만났는데 글쎄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더라고요. 늘 저랑 같이 운동도 다니고 웬만한 기름진 음식은 쳐다도 안 보면서 누구보다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친구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혈압도 그럭저럭 괜찮고 특히 걱정했던 콜레스테롤 수치는 아주 정상 범위에 속하는데 정작 혈관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는 혈관벽이 나이보다 훨씬 두꺼워져 있다는 말을 들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수치는 좋지만 혈관 나이는 70대 어르신 같으니 지금부터 정말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경자 씨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내가 콜레스테롤 관리하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고기도 줄이고 걷기 운동도 빼먹지 않았는데 왜 혈관이 늙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하고 말하는데 저까지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 친구 경자 씨처럼 나는 수치는 괜찮으니까 하고 마음 놓고 계셨던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이만하면 건강관리 잘하고 있지 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숫자와 내 몸속의 진짜 건강 상태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과 제 친구의 그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싶어서 정말 작정하고 공부해봤습니다. 국내외 의학 논문도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최신 영상들도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동안 단단히 오해하고 있던 아주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혈관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진짜 범인은 콜레스테롤이라는 익숙한 이름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억울하게 혈관 나이 먹는 일 그리고 원인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내 몸을 지키는 진짜 비밀의 문 지금부터 저 튼튼백세와 함께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염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은 벌에 쏘여서 퉁퉁 붓거나 넘어져서 상처난 부위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욱신거리는 걸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급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세균 같은 나쁜 녀석들이 쳐들어오거나 다쳤을 때 우리 몸의 고마운 군대인 면역세포들이 재빨리 출동해서 나쁜 녀석들과 싸우고 상처를 치료하는 아주 정상적이고 이로운 과정이에요. 집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앵하고 달려와서 물을 뿌려 불을 끄는 것과 똑같죠. 아주 시끄럽고 아프고 티가 팍팍 나지만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녀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이에요. 이건 마치 소방차가 불을 다 끄고 돌아갔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작은 불씨 하나가 장작더미 깊숙한 곳에 남아서 연기도 냄새도 없이 아주 천천히 조용히 타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죠. 아프지도 않고 붓지도 않고 열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하고 교활한 겁니다. 우리 몸이 이 조용한 불씨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 불씨는 몇 달, 몇 년에 걸쳐 우리 몸의 가장 약한 곳부터 서서히 태워버립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공격 목표가 바로 우리 몸의 생명선, 혈관입니다. 최근 전 세계의 수많은 의학자들이 모든 병은 염증으로 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암, 기억을 앗아가는 치매, 뼈마디를 쑤시게 하는 관절염,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이 모든 질병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작점에는 어김없이 이 만성염증이라는 조용한 불씨가 자리 잡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주범으로 지목했던 콜레스테롤은 사실 이 염증이라는 방화범이 이미 불을 질러 놓은 곳에 기름을 붓는 공범에 가까웠던 셈이죠. 최초의 불씨를 지핀 녀석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리 없는 암살자, 만성염증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 혈관을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었을까요? 그 무서운 범죄 현장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몸속 생명의 고속도로, 혈관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가 탐정이 된 것처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젊은이의 혈관입니다.
내벽이 아기 피부처럼 매끈하고 분홍빛이 돌며 탄력도 아주 좋죠. 적혈구들이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듯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라는 불씨가 생기면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물질들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이 녀석들이 혈관 내벽에 계속 부딪히면서 매끈했던 혈관 벽에 마치 사포질을 하듯 아주 미세한 상처들을 남깁니다. 고속도로 아스팔트가 조금씩 갈라지고 작은 구멍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때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이 이 상처난 도로를 지나갑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제 갈 길을 갔을 텐데 도로에 파인 구멍을 발견하고는 여기 쉴만한 곳이 있네 하면서 그 틈새로 쏙 파고들어 혈관벽 안쪽에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혈관벽 안으로 무단 침입한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활성산소라는 공격수의 표적이 됩니다.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은 LDL 콜레스테롤은 심하게 변질되고 부패하는데요. 이걸 전문 용어로 산화되었다고 해요. 쉽게 말해 신선했던 식용유가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어 끈적끈적하고 역한 냄새가 나는 산패된 기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의 청소부 세포인 대식세포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출동합니다. 웬 쓰레기 기름이 여기 있어? 하면서 이 산패된 LDL 콜레스테롤을 마구마구 먹어치우기 시작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은 탓에 결국 이 청소부 세포는 배가 터져 죽어버리고 거품세포라는 흉측한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이 거품세포 시체들과 여러 염증 찌꺼기들이 뒤엉켜 혈관 벽 안에 차곡차곡 쌓여서 마치 여드름처럼 혹처럼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죽상경화반, 즉 플라크의 정체입니다. 염증 때문에 생긴 도로의 작은 구멍이 결국 왕복 8차선 도로 중 4차선을 막아버리는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되어버린 거죠.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혈압이 확 오르는 순간 이 위태롭게 부풀어 있던 플라크가 펑 하고 터져버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몸은 혈관에 피가 난다 하고 착각해서 지혈을 위해 혈소판을 보내 피를 엉기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피떡 혈전입니다. 이 혈전이 좁아진 혈관을 완전히 꽉 막아버리면 그 뒤로는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뇌혈관에서 일어나면 뇌졸중, 심장혈관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그림이 맞춰지시죠? 콜레스테롤이 아무리 많아도 염증이라는 최초의 방화범이 혈관에 상처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비극은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듣기만 해도 무섭다. 그럼 내 몸속에 그 조용한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하고 걱정되시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집에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에 받으셨던 건강검진 결과표 있으시면 지금 당장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으시면 이번에 받으실 때 꼭 이 항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결과표를 받으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 정도만 보고 정상이라고 쓰여 있으면 안심하고 서랍에 넣어두잖아요. 오늘부터는 딱 한 가지만 더 찾아보세요. 바로 CRP 또는 고감도 CRP라고 영어로 쓰여 있는 항목입니다. 우리말로는 시반응성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우리 몸의 염증 화재 경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라는 불씨가 생기면 우리 몸의 공장인 간에서 이 CRP라는 단백질을 뿜어내서 혈액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했을 때 이 CRP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지금 당신 몸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불이 나고 있습니다 하고 경보음이 울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특히 심혈관 질환을 예측할 때는 일반 CRP보다 더 정밀한 고감도 검사를 보는데요. 최신 의학계에서는 이 염증 수치를 콜레스테롤 수치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이지만 이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이 반대로 콜레스테롤은 높지만 염증 수치는 정상인 사람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무려 3배나 더 높았다고 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통 병원에서는 이 CRP 수치가 1.0 미만이면 정상 저위험군, 1.0에서 3.0 사이면 경계 중간 위험군,
그리고 3.0 이상이면 위험고 위험군으로 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결과표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내 수치가 1.0을 넘었다면 아직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혈관에 이미 노란불이 켜졌다는 뜻이고 3.0이 넘었다면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의 불씨를 끄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는 내 몸이 보내는 아주 간절한 구조 신호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몸에 염증 화재 경보기가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맞습니다. 불이 난 원인을 찾아서 없애는 거죠. 우리 몸에 염증이라는 불을 지피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목하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방화범은 바로 우리가 매일 입으로 넣는 음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드리기 위해 혈관,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방화범 3인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화범, 이름하여 달콤한 암살자, 바로 설탕과 액상과당입니다. 여기 놓인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달한 믹스커피, 케이크, 과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이 달콤함 뒤에는 무서운 배신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설탕 덩어리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혈관에는 그야말로 설탕 쓰나미가 몰아칩니다. 과도한 당분은 우리 몸속 단백질과 결합해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아주 악질적인 염증 폭탄을 만들어내요. 이 물질은 마치 혈관에 끈적끈적한 녹슨 시럽을 들이붓는 것처럼 혈관의 탄력을 빼앗아 뻣뻣하게 만들고 온몸의 염증 반응을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피부에 콜라겐과 결합하면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혈관의 콜라겐과 결합하면 혈관이 늙고 병드는 겁니다. 두 번째 방화범, 녹지 않는 유령,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이것들로 만든 빵이나 과자 가공, 초콜릿, 팝콘, 그리고 바삭한 튀김 요리에 아주 많이 들어있죠.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조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녀석을 지방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체불명의 플라스틱 침입자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총공격을 퍼붓기 시작하겠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화범, 빨리 타는 불쏘시개,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아니, 밥심으로 사는 한국인인데 밥이 왜? 하고 놀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탄수화물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껍질을 다 벗겨내고 하얗게 만든 흰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국수, 떡 같은 것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빠른 속도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들어요. 우리 몸은 치솟은 혈당을 잡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혈관에는 큰 스트레스이자 강력한 염증 유발 신호가 됩니다. 결국 설탕과 똑같은 방식으로 혈관을 공격하는 셈이죠. 이 세 가지 어떠신가요?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즐겨 먹던 것들이죠. 바로 이 음식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혈관에 매일같이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우리 몸에 염증 불씨를 키우는 방화범이 식탁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 속에도 아주 교활한 방화범들이 숨어 있어요. 음식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녀석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 방화범은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혹시 나이가 들면서 아랫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거미형 체형이 되지는 않으셨나요? 이 뱃살, 특히 뱃속 깊숙이 자리 잡은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활화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지방 세포 자체가 하나의 염증 공장이 되어서 24시간 내내 우리 혈관을 공격하는 독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이 이 화산을 계속 깨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걱정이나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화를 낼 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은 원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고마운 존재지만 문제는 이게 만성이 되는 경우예요. 끊임없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서 꺼져야 할 염증, 불씨를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부채질 역할을 합니다. 속을 끓이면 정말 몸에 병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
정말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였던 염증 물질들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대청소 및 수리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잠을 설치거나 충분히 자지 못하면 이 황금 같은 재정비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청소부가 와야 하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셈이죠. 그럼 우리 몸에는 염증 찌꺼기가 계속 쌓여서 만성 염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식 조절을 아무리 잘해도 이 세 가지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얼얼한 기분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혈관 건강의 주범으로 굳게 믿어왔던 콜레스테롤은 사실 공범에 불과했고 그 뒤에 숨어 우리 몸을 공격하던 진짜 범인은 바로 소리 없이 타오르는 불씨, 만성 염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오늘의 길었던 이야기, 우리 구독자님들이 절대 잊지 않으시도록 제가 딱 4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모든 혈관 질환의 비극은 만성 염증이라는 방화범이 우리 혈관벽에 작은 상처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콜레스테롤은 그 상처에 들러붙는 찌꺼기일 뿐 최초의 불씨는 염증이었습니다. 둘째, 내 몸속 화재 경보기 CRP 피검사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내 염증 수치가 1.0을 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내 몸의 간절한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혈관에 불을 지피는 최악의 음식 방화범은 설탕, 트랜스지방,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넷째, 내장지방,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라는 생활습관 방화범도 음식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더 이상 엉뚱한 곳에 힘을 빼거나 막연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혈관 청소라는 말에 현혹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습관부터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몸속 불씨 끄기죠. 아주 강력한 소방수를 불러서 이 불씨를 완전히 꺼버려야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이 무서운 만성 염증이라는 불씨를 끄고 상처난 우리 혈관을 부드럽게 다독여주는 최고의 혈관 소방수 음식들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식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맛있는 방법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튼튼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